안녕하세요. 111회차 B형. 자, 이제, 제 1작업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예제 파일로 제가 입력을 다 한 상태로 예제 파일을 갖고 왔고요. 아래쪽에는 문제를 제가 좀 캡처를 해왔어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에 11포인트 하라 그랬으니까요. 기본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화면 확대를 제가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시작을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마우스로 아래쪽에 가시면 시트 1 옆에 더하기가 있죠. 네, 더하기 부분을 한번, 두 번 누르셔서 시트 이름을 3개의 시트를 추가를 하시고요. 자, 시트 1부터 더블 클릭하시고 제1 작업이라고 적어 주십니다. 두 번째 시트도 두 번 더블 클릭하시고 제2 작업, 세 번째 시트 더블 클릭, 제3 작업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시트를 모두 묶기 위해서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자, 그래서 Shift를 누르시고 제1작업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 개의 시트가 이렇게 흰색으로 묶여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위에 A열 마우스 보이십니까? A열에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1로 바꾸어 줍니다. 확인. 그 다음에 A와 1 사이에 있는 세모 누르시고 전체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은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어 줍니다. 네, 굴림치 아니고 굴림입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1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크기 11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가운데 정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한 개 더 있어요. 예, 한 개 더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야 된다. 너무 많이 클릭하시게 되면 가운데 정렬 없어지니까요. 클릭하셔서 꼭 가운데 정렬 두 개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가운데 정렬까지 쭉 확인이 되셨으면 시트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또 시트를 클릭하셔서 시트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시트를 다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에 보시면은 제목 넣으라고 됐네요. 제목은 도형의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인데요. 이 도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삽입해서 도형에서 자, 이 도형 이름 뭘까요? 마우스를 도형 위에 올리셔서 가만히 두시면은 말풍선이 뜹니다.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똑같은 이름이 나오면 그걸 클릭하고 자, 여기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만드실까요? 네, 그리고 도형은 안쪽에 이렇게 셀 안으로 웬만하면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자, 그림자는 뭔가요? 도형을 클릭하시면 위에 서식 메뉴 있어요. 서식에서 도형 효과 있습니다. 거기서 그림자가 여기 바깥쪽 두 번째 줄, 첫 번째. 요게 바로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네, 요거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글자를 쓰시는 거죠. 동호회, 가을, 여행, 일정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여기 글자 옆에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가 바뀌어요. 이렇게 커서 모양의 마우스가 이동 모양의 마우스로 모양이 바뀌면 클릭을 하고 자, 도형의 서식 뭔가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도형 서식은 글꼴은 굴림입니다. 자, 글꼴은 굴림입니다. 크기는 24. 그리고 검정 굵게네요. 검정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해주시고 굵게는 여기 있어요. 네,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이네요. 채우기는 글꼴 옆에 있는 페인트통 누르시고 위에 있는 테마색 아닙니다. 테마색 아니에요. 아래쪽에 있는 표준색에서 노랑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정이라는 글자가 좀 이상해요. 예, 위쪽에 보시면은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제목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걸 하기 전에요. 먼저 저희 테두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래서 마우스로 자, B 4셀에서 J 14셀까지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윤곽선 옆에, 자,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테두리 옆에 자세히 단추를 누르셔서 모든 테두리 해주십니다. 자, 이어서 한 번 더요. 그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 5셀에서 J 12셀까지 선택을 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글자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요. B와 C 사이에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 샵으로 글자가 안 보이는 부분 역시 좁아서 그런 거니까요. F와 G 사이에 마우스를 올리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셀 너비에 맞게 알아서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1인당 소요 경비. 이 부분은 자, 1인당 누르고요. 1인당 다음에 소요 경비가 Alt 키 누르고 엔터. Alt 엔터를 누르셔야 셀 안에서 두 줄이 됩니다. 자, 여기 칸이 좁아서 그러니까 밑으로 조금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출발 요일 역시 출발 Alt 엔터 두 줄로 Alt 엔터 이렇게 바꾸어줍니다. 자, 이제 병합 한번 해볼게요. 병합하실 때는 항상 셀이 몇 개가 병합됐는지를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셀을 선택하고 병합 가운데 맞춤. 하나하나씩 하시는 게 실수가 없습니다. 병합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F 13, 14 아래 위로 병합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자, 글자 잘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G 13에서 I 13까지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자 대각선 하겠습니다. F13, 14셀을 클릭을 하고요. 위쪽에 보시면 테두리 넣은 부분에서 자, 대각선이 없어요. 맨 밑에 있는 다른 테두리로 들어오세요. 다른 테두리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 팝업이 생기면 색은 검정으로 클릭하시고 자, 이겁니다. 바로 대각선 클릭하셔서 네, 대각선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이제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임의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결제란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는 J2열에서 한 개 띄워서 L 다음에 만드셔야 돼요. L 다음에 결제란을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행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도 14에서 한 행 띄워서 16행부터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만드셔야 되냐면 L 16셀 이후에 이 뒷부분에서 결제란을 만드셔야 돼요. 요거는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뒷부분 아무 데서는 괜찮습니다. 지금 문제에 보시면은 확이라는 글자와 자, 확을 먼저 쓰시고요. Alt Enter 눌러서 in 쓰시는 거예요. 자, 확인을 쓰시고 요거 좁혀 주셔야 됩니다. 좁게 만들어 주시고요. 확인이라는 글자는 셀이 병합되어 있네요. 네, 병합 눌러주시고 옆에는 사원 팀장
부장 순으로 입력하시고요. 위에 좁게 만들어 주세요. 예, 지금 그림처럼 결제란처럼 아래는 또 넓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 자, 이 부분을 확인부터 부장까지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클릭을 해줍니다. 자, 동시에 이어서요. 복사해서 옆에 자세히 단추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클릭해 주시고 그냥 그대로 확인해 줍니다. 자, 붙여넣기 옵션 바로 계속 갈게요. 붙여넣기 옵션은 첫 번째 그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뭔가 생겼죠? 자,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어디로요? H 부분으로 쭉 올리시고 J까지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쭉 갑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아랫부분은 자,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이렇게 지우면 안 됩니다. 그죠? 테두리가 남아있으면 감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위에 L부터 위에 거 L 자, 열 부분을 열 머리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해야 이렇게 삭제가 되어야 감점이 없습니다. 이거 넓어진 셀도 좁혀줘야 하나요? 아니요. 요거는 넓혀진 부분에 대한 감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지금 그 결제란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자, 주황 채우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표시 B4에서 J4까지 연속해서 선택하라 라는 뜻이죠. B4에서 J4까지 선택하고요. 저는 하나씩 할게요. 주황으로 채우기 하라고 했네요. 색깔은 주황입니다. 표준 색에서 주황 클릭합니다. 자, G14도 주황, I14도 주황 선택했습니다. 자, 채우기 잘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그랬네요. 자, 유효성 검사는 H14셀 여기입니다. 클릭하시고 유효성 검사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자, 데이터 탭 여기 있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는 ITQ 엑셀에서 쳐야 되는 중요한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 탭에 보시면은 고급 필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에 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고요. 자, 그다음 가상 분석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합이라는 거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는 총 4개의 ITQ 엑셀 시험 그 항목들이 숨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고급 필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뭔지 나와 있네요. 가상 분석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시면은 목표값 찾기라는 게 여기 숨어 있습니다. 가상 분석 많이 못 찾으시는데요.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관리자, 데이터표 이런 거는 이제 가상으로 어떻게 됐을 때,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미래에 그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묶어서 가상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자, 요 메뉴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데이터 탭에서 웬만하면 다 찾습니다. 자, H14셀을 클릭을 하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제한 대상은 무조건 목록입니다. 목록을 클릭하면 아래 셀을 입력할 수 있는 소식 입력 창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문제에 나오는 C5에서 C12, C5에서 C11을 선택을 하고요. 자, 확인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랍다운 버튼 뜨고요. 클릭하시고 메뉴에 있는 북유럽을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북유럽 클릭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셀 서식 G5에서 G12 영역에 셀 서식 를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G5에서 G12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셀 서식 클릭합니다. 자, 셀 서식 클릭하시면은 맨 앞에 있는 표시 형식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누르시고요.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숫자죠. 예, 숫자일 때는 요거 샵, 코마, 샵샵 0이라는 거. 예, 샵이 엑셀에서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명이라는 글자를 쓸 건데요. 제가 글자를 입력한다 했으니까 쌍따옴표 명을 꼭 써주세요. 예, 쌍따옴표 빠뜨려도 됩니다. 근데 영어로 뭐 글자를 입력할 때는 간혹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요. 꼭 쌍따옴표 한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할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G5에서 G12 영역에 대해서 자, 다시 G5에서 G12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자, 참여 인원으로 이름 정의를 한다고 했네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이름이 뭐냐? 이름 상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택을 하고 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 참여 인원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름 정의가 된 겁니다. 자, 이름 정의를 이렇게 원래는 하는 거는 약간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정식으로 하는 방법은 이름 정의는 수식이라는 탭에서 합니다. 확인할게요. 수식에 보시면은 이름 정의를 여기서 누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이름은 어디서 보느냐? 이름 관리자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 눌러보니까 지금 참여 인원이라는 이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옆에 값이 있고 범위까지 이렇게 5에서 G5에서 G12까지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닫기. 자, 1작업에 대한 셀 서식은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문제를 조금 캡처해 왔는데요. 자, 우리 문제 그 제목 도형하고 결제란 다 됐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 가시면 제가 함수 부분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을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함수 문제들이 있으면 잠시만요. 자, 이 문제들 조금 더 내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함수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함수 문제들은 저는 엑셀 같은 경우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하세요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엑셀 중에서도 함수 부분만큼은 예외입니다. 함수 부분만큼은 풀이하실 때 어떻게 풀이하시냐면 맨 끝에서부터 위로 푸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등급 받기에 좋다? A 등급 받기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함수를 1번부터 하라고 하시니까 1번에 특히나 중첩 함수 나오죠. 이러면은 대부분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헷갈려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예 7번부터 하세요. 7번에 조건부 서식 구하시고 vlookup 함수 하시고 맥스 함수 하시고 그 다음에 count if and 연산자 하고 sum if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choose weekday 함수 아예 저는 이렇게 중첩으로 나온 거는 오프라인 수업 때도 마찬가지지만 잘 안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 안 하시고 뒤에 2작업, 3작업 문제 푸는 게 더 쉽고요. 더 A 등급을 맞을 수 있는 빠른 방법입니다. 2작업, 3작업 차트까지 다 하고도 시간이 남는다 하시면 다시 돌아와서 choose, 그 다음 weekday, if left 함수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저는 오늘 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하고요. 쭉 올라가는데 자, 1번, 2번은 저는 안 한다. 미리 말씀드리고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건부 서식부터 저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보시면요. 자,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홈 탭에 여기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선택부터 하는 게 조건부 서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항상 주황색 부분, 병합한 부분 안 하고 안쪽에 B5셀에서
J12셀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먼저 선택부터 하시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수식 눌러주고요. 자, 아래쪽에 수식 입력창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참여 인원이 그랬으니까 참여 인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조건부 서식에 클릭만 했는데도 는이 들어가고 달러가 들어오고 G 달러 5라는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근데 조건부 서식은 숫자 앞에 있는 달러는 없애줍니다. 네, 숫자 앞에 있는 달러는 없애주시고요. 자, 이상기호 뭔가요? 이상기호 요거겠죠? 그 다음에 30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암기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요거 암기 한번 할까요? 복습 한번 할게요. 자, 요거 모양 오징어 닮지 않았나요? 오징어 모양 닮았죠? 네, 오징어는 이하예요. 저는 이렇게 알려드려요. 오징어는 이하예요. 그럼 오징어가 이하면 반대는요? 예, 반대는 이상이겠죠? 이상이죠. 그럼 이상보다 눈이 없는 건 뭐죠? 예, 초가죠. 위에 있는 건 초가다. 그럼 이하는 눈이 없는 건요? 미만이겠죠. 이렇게 외우면 대부분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예, 그거 쉽게 하시고.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요, 중간에 거. 뭐라고요? 오징어는 이하예요. 오징어 닮았어요. 오징어는 이하예요. 예, 여기 제 암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조건을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파랑 굵게라는 글자 서식을 바꾸셔야 돼요. 서식에서 서식을 누르시고 색, 자, 이거는 연한 파랑이지요. 두 번째 파랑 누르시고 굵게 누르시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할까요? 확인. 그러면 자,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샵샵샵 된 부분은 제가 좁아서 그렇다 했죠?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 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위에 있는 vlookup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 역시 그 규칙만 알면 쉽습니다. 자, vlookup 함수의 규칙 한번 볼게요. 자, H14셀은 아까 저희가 유효성 검사했던 셀이네요. 이 셀에서 선택한 자, 동호회 명에 대한 여행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동호회 명과 여행지가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동호회 명과 여행지가 이렇게 두 개가 묶어 있네요. 자, 여기가 범위가 시작과 끝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vlookup 함수는 J24셀을 클릭을 하고요. 는 vlookup이라고 써줍니다. 자, 두 글자만 써도 아래에 관련 함수가 나오지요. 예,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fx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lookup value는 항상 아까 했던 유효성 검사를 했던 셀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요. 테이블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주황색 부분이 아닌 아래쪽에 있는 동호회부터 여행지까지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네, 요게 vlookup 범위고요. 그 다음 컬럼 인덱스는 뭐냐면 여행지가 몇 번째 있는지. 예, 동호회 명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동호회 명이 첫 번째, 여행지는 두 번째. 그러니까 여행지는 두 번째가 되겠죠. 자, 룩업 레인지는 레인지 룩업은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네, 왜냐하면 아래쪽에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alse는 0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북경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vlookup 함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맥스 함수 한번 구해 볼까요? 네, 맥스 함수 구하겠습니다. 맥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J13셀을 클릭하고요. 는 맥스라고 씁니다. 자, 아래쪽에 더블 클릭하시고 위쪽에 fx 클릭하셔서 맥스 함수는 어떤 건가요?
최대 1인당 소요 경비 넘버1에 1인당 소요 경비 전체를 이렇게 숫자만 글자 아니고 그죠?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넘버2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부분이 선택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선택된 부분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겁니다. 맥스는 맥시멈의 앞 글자라는 거 아시지요? 예, 최대값. 그래서 확인합니다. 자, 잘 입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서식에서 자, 저희가 지금 count if 함수하고 and 연산자를 붙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 14셀을 클릭하고요. 자, 는 입력하시고 count if 더블 클릭하고 fx 클릭하고요. 자, range 나옵니다. 범위겠죠? 자, 이 범위는 어떤 범위인가요? 독서 동호회, 독서가 여기 있네요. 독서 동호회.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테리아는 뭔가요? 독서죠. 글자를 쓰셔도 됩니다. 저처럼 그냥 클릭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타자 느리신 분들은 그냥 클릭하시는 게 빠르세요. 자,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독서가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결과값에 개를 붙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고 함수 제일 뒤에 클릭하시고요. 자, 키보드에 보시면은 AND 연산자가 있습니다. 예. AND 연산자를 쓰시고 한글로 입력하니까 쌍따옴표 개라고 쓰셔야 돼요. 예, 쌍따옴표 개, 쌍따옴표까지 쓰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얘처럼 한 개, 두 개 이렇게 붙습니다. 잘 됐지요? 네. 그러면 위에 있는 또 sumif 함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if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 13셀을 클릭을 하고요. 는 sumif 함수를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함수를 다 못 외워요. 함수 마법사를 보면서 합니다. 자,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세요.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해요.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목공동호회. 그러니까 여기서 목공이 들어가 있는 이 동호회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크리테리아는 뭔가요? 목공 동호회들 중에서 누구만? 목공동호회만. 목공만. 그리고 some range는 합을 구할 실제 셀들. 합은 어디서 구하나요? 예. 참여 인원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데 다 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셀들 중에서 목공인 숫자들만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공이 3개가 있는데 27, 26, 18을 다 더해보면 얼추 98 나올 것 같네요. 자, 확인할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1번, 2번 2개 남아있는데요. 중첩함수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중첩함수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 다른 분들의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1번 시트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것보다 중요한 게 감점되는 요소가 지금 있어요. 어떤 게 감점이 되냐면 자, 1인당 소요 경비 부분이 1000단위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1000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죠. 예, 저희는 지금 1000단위 구분 기호 없습니다. 이거 감점 요소 됩니다. 그래서 H5셀에서 H12셀까지 클릭을 하시고요. 위쪽에 홈 탭입니다. 홈 탭 안에 보시면 표시 형식 위에 쉼표 요게 1000단위 구분 기호겠죠? 눌러서 이렇게 1000단위 구분 기호 해주셔야 됩니다. 함수에서 1000단위 구분 기호 안 했다고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요. 네, 찜찜하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 요거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셀 서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참여 인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셀 서식으로 지정은 했지만 어쨌든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해 주셔야 된다. 여기서는 회계로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명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을 지키셔야 돼요.
아까 저희가 했던 샵샵샵 명. 예, 사용자 지정을 돼 있기 때문에 회계를 따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정렬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감점 없이 예, 일작업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함수 한 두 문제 정도만 뭐 빼고 한 200점은 너끈하게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작업 마치겠습니다.